조금 가볍게 느끼시는 주제들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이잖아요. 저도 이거 이제 끝나면 공식적인 퇴근을 하는데, 불금이죠. 불금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불금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 데이터를 보는데, 그 네이버라는 곳에서 불금을 검색을 했던 추세를 좀 긁어왔어요. 대략 보면 제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를 데이터를 긁어왔으니까요. 계속 등락이 보이죠. 4월달, 11월, 5월, 11월 이런 식으로 등락이 보이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검색량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간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경향은 불금이라는 것들 검색을 하는 거면 불금을 보내도 괜찮나라는 심리겠죠. SNS에서도 똑같이 얘기들이 있었고, 심지어 SNS에서는 최근에 불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조금 잘라서 2019년, 2020년, 2021년 그 불금이라는 단어랑 어떤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는지를 봤거든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클럽이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그 클럽, 아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파티, 홈파티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강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단연 클럽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뭔가 코로나, 그래서 가면 안 되는 억눌러 있었던 게 있었고요. 2021년에 불금은 뭐가 있을까? 최근에 또 굉장히 그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긴 했잖아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보니까 의외로 뭔가 논다라기보다 먹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 지금 동그라미로 쳐놓은 그 연관어들을 보시면 뭐 집밥이라는 게 있죠. 요리라는 게 있고요.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먹고 싶을 때 어떤 그 오늘 뭐 먹지?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내용들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오늘 저녁 뭐 먹지라는 얘기만 이렇게 확 뛴 거예요. 근데 뭐 많이들 검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검색하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게 검색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검색했던 건 뭐였어요? 뭔가 그 제주도 맛집, 제주도 가볼 만한 곳, 제주 가볼 만한 곳,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지역명과 맛집과 대상자 같은 것들 놓죠.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오빠 맛집, 뭐 여친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인터넷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지금 많이 오염이 됐지만 소비자는 가급적 바이럴 정보가 없는, 즉 그 홍보 글이 없는 내용들을 검색을 하려고 자기만의 검색어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색어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녁 뭐 먹지라는 키워드가 왜 저는 재밌었냐면, 제가 어릴 때는 보통 그 부모님이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해 먹지? 아, 밥상 뭘로 차리냐 또. 이런 얘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뭘 해 먹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에 뭐 먹지에는 예전에는 뭘 해 먹는 거예요. 밥상을 차린다도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야, 없는데 시켜 먹을래? 이렇게 돼 있지언정. 아니면 나가 먹을래?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그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려도 되고, 배달시켜도 되고, 외식을 해서 나가도 되고, 아니면 포장해서 와도 돼.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건 어떻게 먹을지가 아니라 뭐 먹고 싶냐고. 내가 오늘 뭘 먹어야 지금 내가 오늘 불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메뉴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해먹는 빈도가 줄었다라기보다 음식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속 있죠. 집에 있는데 그만큼 많이들 체감하시겠지만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배달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배달해 먹는 음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배달해 먹어도 뭔가 맛있고 굉장히 뭔가 그 저렴하거나 건강에 안 좋은 제품을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음식을 먹는 거야. 그만큼 퀄리티도 올라왔고 위생 상태도 좋고 하는 것들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해자 도시락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는 저평가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배달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시장이 성장을 한 이면에는 기존에 배달을 안 하고 있던 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서 먹던 외식을 나가던
나는 뭔가 그 자체가 덜 건강에 안 좋은 뭐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메뉴에 맞는 집을 찾았을 뿐이고 형태를 찾았을 뿐이야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끼니를 때우지 않아요.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먹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졌죠. 게다가 배달 포장 욕구나 기대는 더 견고해졌어요.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이 뭔가 맛이 없거나 그 음식이 별로면 그 매장 홀에서 먹을 때는 되게 큰 소리로 내지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 배달해서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표현들을 하죠. 조금만 뭔가 서비스가 안 좋거나 배달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음식의 퀄리티가 어제보다 떨어졌으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가게들 공격을 하고, 공격이라기보다는 평가죠. 어떤 평단이 되는 거고 표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앞에서 요리라는 것도 있는데 집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이라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집밥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집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가 만드는 집밥이에요. 다른 하나는 집밥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엄마예요. 엄마가 해주셔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주부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주부가 애들한테 해줄 때는 육아 이런 키워드가 있죠. 내가 해먹을 때의 집밥은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홈쿡, 요리라는 거 키워드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걸 보고 홈쿡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또 하나는 먹방, 굉장히 뭔가 그 먹는 것 자체를 찍거나 촬영을 하거나 즐기거나 아니 뭔가 다이어트에 맞는 식단을 짜거나, 식단이라는 것도 보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가족끼리 먹는 집밥에 식단을 붙이지는 않아요. 식단은 내가 뭔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에 집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집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배달해서 먹어도 집에서 시켜 먹었으면 그냥 집에서 밥 먹었다라는 것들을 압축시켜서 집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집밥과 집밥이 아닌 거가 분리가 되던 것들이 그냥 집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한다는 개념도 보면 조금 재밌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무슨 어떤 닭도리탕을 끓인다, 요즘 같으면은 그런 어떤 닭 요리 삼계탕 이런 거를 내가 요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말 생닭을 사와서 내가 그거를 뭔가 손질을 해서 그 안에 배를 갈라서 뭔가 이런 그런 밥, 찹쌀 이런 것도 넣고 이런 전 과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요리를 했어, 집밥을 먹었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보면 크게 없어요. 간편식 반조리, 뭐 비조리 이런 제품들을 사다가 몇몇 집에 있는 반찬들을 놓고 내가 그거를 먹었을 때 뭔가 플레이트 세팅하고 그것도 인스타그램용으로 사진 찍고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거 내가 직접 했어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경계가 굉장히 미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메뉴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